그래서 일단은 외래에 주로 많이 오게 되는 사례를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젊은 20세 여자 환자분이 응급실로 119를 통해서 내원을 했는데 아침에 출근하려고 막 지하철 계단을 막 뛰어 올라가서 오래 서서 가다가 눈앞이 캄캄해지고 식은땀이 나면서 어지러웠는데 앉을 자리는 없고 좀 있으면은 내릴 역이 다가와서 손잡이를 잡고 막 붙잡고 서 있었대요. 그랬더니 기억이 없는데 정신을 잃어서 옆에 계신 승객분들이 지하철역을 내려서 의자에 눕혔더니 정식은 바로 돌아왔고 저희 병원에 119를 타고 내원했던 환자분이시고요. 은근히 지하철에서 쓰러져서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병원이 지하철 옆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그래서 여자분들 주로 지하철에서 쓰러져서 오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젊은 남자분이 얼굴에 상처를 입고 꿈에서 외래로 오셨는데, 이분은 전날에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다가 이제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시다가 쓰러졌다는데, 그 전에 뭐 배가 사르르 아팠고 눈앞이 캄캄해지고 기운이 빠지는 것 같았는데 정신을 잃은 기억은 없지만 주변에서 깨워서 보니까 잠깐 몇 초 동안 정신을 잃었었다. 그런데 이게 이전에 술을 마셨을 때도 여러 번 비슷한 증상이 있었다 해서 오셨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실씨는 일시적으로 뇌 혈류 감소로 갑자기 의식을 잃지만 특별한 조치 없이 되게 쓰러지니까 누워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수십 초 혹은 수분 내에 의식을 저절로 회복을 하는 것이고요. 회복된 이후에는 아무런 이런 장애를 남기지 않는 것을 실신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 외에 뭐 비슷하게 쓰러지는 거지만 간질같이 이런 경련 경직이 있다던가 대소변을 본다든가 아니면 발작 종료 후에 두통이나 의식을 초래하는 간질은 실신이랑 간별이 돼야 되겠고, 소실이 없는 어지럼증은 실신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그 외에 뭐 혼수나 이런 다른 신경학적인 이상 상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신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좀 전에 앞에 두 케이스에서 보셨던 심장 신경성 실신, 이것을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다룰 거고요. 그 외에도 뭐 체액이 부족하다던가 아니면 혈압약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앉았다 일어날 때 혈압이 20 이상 차이가 난다던가 해서 생기는 기립성 저혈압에 의한 실신이 있겠고, 뭐 심장에 혈관이 중요한 데가 많이 막혔다던가 뭐 전도 장애가 있다던가 하는 심폐질환에 의한 실신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목으로 가는 혈관이 많이 좁아졌을 때 생기는 이런 신경계 질환, 혹은 약간 우울증, 히스테리, 이런 공포에 인해서 정신적으로 인한 실신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외래에서 주로 특히 젊은 환자에서 보는 거는 거의 대부분 심장 신경성 실신이 대부분이고요. 뭐 이런 경우에 혈관 미주 신경성 실신도 있을 수가 있겠고, 기침을 한다던가 소변 볼 때 혹은 배변을 볼 때 하는 특정 상황에서 발생하는 실신, 혹은 넥타이를 너무 꽉 조맨다든가 아니면 목에 압력이 가한다든가 하는 경동맥 실신이 여기 심장 신경성 실신으로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보통 대부분의 실신은 특별한 검사랑 치료 없이도 그냥 건강이나 이런 생명에 위험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그 와중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고위험 실신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실신을 했는데 다음과 같은 것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은 꼭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병력으로는 환자가 뇌혈관 질환이나 혹은 이런 심장 질환을 갖고 있다던가 아니면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심부전이 있다던가 아니면 가족 중에서 갑자기 급사를 한 이런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는 꼭 병원에 오셔야 되고, 특히 젊지 않고 이런 60세 이상의 고령에서 갑자기 발생한 실신의 경우에는 심폐질환이나 신경계통이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워있을 때 발생한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심장신경성 실신이랑은 거의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오셔야 되고, 특히 운동 중에 갑자기 쓰러지면서 얼굴이 펄해진다던가 이런 경우에도 심혈관계통의 질환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오셔야 되고요. 앞에 환자들처럼 뭐 눈앞이 캄캄해지고 뭐 어지럽고 뭐 식은땀 나고 이런 전조 증상이 없는 실신의 경우에도 심각한 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오셔야 되고요.
실신 직전에 이런 심계항진 이런 부정맥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심장내과에 방문하셔서 꼭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이렇게 실신을 해서 오시면은 저희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병력이고 기본 신체 진찰이랑 심전도 같은 거를 통해서 환자의 이러한 고위험군인지 아닌지를 평가를 하게 되고요. 고위험군일 때는 당연히 입원해서 이런 여러 검사를 하게 됩니다. 고위험군이 아니고 특히 첫 번째 실신이고 앞에 나왔던 심장신경성 실신의 이런 환경이나 이런 거를 보여줬을 때는 그냥 환자에게 안심을 하고 퇴원시키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반복적이고 명확치 않은 경우에는 여러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감별하게 되겠습니다. 앞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심장신경성 실신이 여기 계신 젊은 분들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거고요. 앞에 환자들 대부분 서 있거나 혹은 오래 앉아 있거나 이런 경우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보통 하지 쪽에 정맥이 저류가 되고 그러면서 심장으로 들어오는 피의 혈류량이 줄어드니까 일시적으로 교감신경계가 막 흥분을 하게 돼서 이거 심장을 더 이렇게 잘 수축해서 빨리 끌어올려야겠다 막 이렇게 과도하게 활성을 하게 되면 그 신호가 또 뇌 쪽으로 가게 돼서 교감신경이 너무 활성화가 되네. 그래서 그거를 급격하게 비활성화를 시키면서 혈관이 확장되니까 일시적으로 혈압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외에 교감신경이 너무 활성화가 됐으니까 반대작용을 하는 부교감신경이 내가 빨리 활성화를 시켜서 쟤를 막아야겠다 하면서 부교감신경이 너무 활성화가 되면서 일시적으로 섬액이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반사작용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혈압 맥박이 떨어지고 그래서 머리 쪽으로 피가 잘 안 가게 되니까 실신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실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정상인과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이 이런 심장신경성 실신입니다. 그래서 제일 특징으로 식당에서 오래 앉아서 식사하다가 쓰러져서 오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주말에 교회나 성당에서 미사를 드린다거나 뭐 찬송가를 부르다가 쓰러져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더운 이런 헬스 이렇게 사우나 하다가 그런 경우도 있고 체열을 하다가 실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왔던 사례처럼 지하철 안에서 서 있다가 실신하는 경우가 많고요. 군인에서도 보초를 오래 서 있다던가 오래 구보를 하다가 실신하는 경우도 있고 남자들은 서서 소변을 보다가 실신하는 경우가 많고 여자분들은 앉아서 대변을 보다가 실신해서 오시는 경우가 이런 특징적인 소견입니다. 실신 전 단계, 특히 쓰러지기 수초 내에 정구 증상을 보이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인데요. 되게 힘이 빠진다, 하품이 나온다, 식은땀이 나면서 배가 아프고 어지럽고 토할 것 같다. 이러한 특징적인 소견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으면 되도록 빨리 누워주는 게 실신을 예방하는 데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구 증상이 있었는데 그냥 서 있고 뭐 이렇게 버티다가 환자분들이 쓰러지면서 이런 뇌 출혈이 생길 수가 있고 특히 코뼈나 이런 데를 부러져서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머리 쪽에 심각한 외상이 없다면은 대부분 수초 내에 의식을 자발적으로 회복이 되고 의식 혼돈도 남지 않는 게 특징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신은 전체 성인의 3%에서 발생을 한다고 돼 있고 특히 한번 발생하신 경우에는 3분의 1에서 재발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재발 방지에 집중을 하셔야 되겠고 남자들은 대개 15살 정도의 실신을 많이 하고 여자도 10대에서 20대 사이에 실신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어릴 때는 학교에서 조회를 오래 이렇게 서 있다가 쓰러지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엔 조회를 안 하는지 조회하다가 쓰러진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지하철에서 쓰러져서 오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장신경성 실신 환자는 실신을 하지 않은 환자랑 예후가 별 차이가 안 나서 이 실신은 이런 생명을 위협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해서 환자를 안심을 시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심장 신경성 실신은 앞에 보였던 병력 조사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 쓰러졌는지, 전조 증상이 있었는지 이런 거를 통해서 이것만으로도 특징적이면 진단이 가능을 하게 되는데요. 환자가 정말 너무 반복적으로 쓰러지는데 그 앞에 상황이 좀 불분명해서 이걸 진단하기 어려울 때는 기립경 검사라는 거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환자를 맨 처음에 눕힌 다음에 눕혔을 때 혈압이랑 맥박을 측정을 하고 이렇게 기립경으로 세워서 혈압 맥박이 변화가 있는지, 세운 것만으로는 변화가 없을 때는 약물을 투여함으로써 이렇게 실신을 재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환자분에게 실신을 재현하면서 그 앞에 있었던 전조 증상을 확실히 더 기억해서 실신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는 방법인데, 보통 하는 데는 한두 시간 정도 걸리고 많이 힘들어 하셔서 정말 병력만으로 진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잘 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분을 교육시켜서 이 병은 위험하지 않은 병이다. 그리고 유발 요인을 찾아서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신을 해서 다치는 것만 방지를 한다면 생명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한 질환이 되겠고요. 그래서 앞에 그런 상황별로 이제 환자에게 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떤 환자는 정말 과도한 운동 직후에 실신을 한다면 그런 운동을 피하게 하시고, 지하철에서 되도록 이렇게 서 있는 걸 피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서 계셔야 된다면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쪼그러라도 앉도록 하시고, 특히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장기간 운전하고 하면서 쓰러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내려서 일어난다던가 이런 휴식을 취하도록 권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음주 후에 소변 볼다가 실신을 하는 경우에는 소변을 참았다 보지 않도록 하시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는 앉아서 소변을 보도록 하시면 되고요. 여자는 배변 시에 쓰러지는 경우에 집안 같은 데는 좀 화장실 주변에 부드러운 양탄자 같은 거를 깔아서 얼굴이나 머리 쪽이 다치지 않도록 방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무 증상이 발생하면 이제 내가 좀 있으면 쓰러지겠구나, 이렇게 환자분에게 교육을 시켜서 되도록 누울 수 있는 곳에서는 누워서 다리를 올리고 안정을 시키면은 혈압 맥박이 회복이 되니까 그렇게 교육을 하고요. 근데 또 좋아졌네 하고 바로 일어나서 가시는 경우에는 다시 실신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상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10분간 안정한 다음에 서서히 일어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밖에여서 누울 수가 없다 하는 경우에는 양다리를 교차를 해서 힘을 준다거나 쪼그려 앉는다거나 양손을 꽉 잡고 팔 근육에 힘을 주어서 당기는 방법 등으로 혈압 맥박을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처럼 다리를 꼬아준다던가 쪼그려서 한참 동안 앉아 있는다던가 팔을 당겨서 힘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로도 별로 이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실신을 하고, 특히 환자가 젊고 이런 치료 의지가 강하다면은 기립 경사 훈련을 통해서 탈감작을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집안에서 이 주변에 다칠 만한 것을 피하고 벽에서 15cm 정도 떨어진 다음에 상체만 기대서 서 있고, 처음에는 이제 3분, 5분으로 시작을 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서 내가 쓰러지지 않을 때까지, 그래서 최대는 20분, 30분까지 늘린 다음에 하는 건데, 이거는 평생을 해야 되는 거고 중간에 훈련을 멈추면은 그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 재발을 자주 하고 환자가 의지가 강한 경우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베타 차단제나 미도드린 이런 걸로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한다고 해서 평생 복용해야 되고, 특히 먹는 와중에 특별히 재발 예방 효과가 좀 연구에서 떨어지고 해서 요즘에서는 권고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말 드물게 예전에는 그런 기립경 검사했을 때 심한 섬액이 있다던가 한 경우에 인공 심박 조율기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것 마찬가지로 대규모 연구에서 별로 이렇게
유의성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도 정말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심장신경성 실신은 결국 환자의 유발 요인을 찾아서 예방을 하는 것을 교육하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